풋콜레이션은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시장이 전고점 뚫으려고 하는 이 와중에 풋콜레이션가 뜨는 게 신기하다. 그죠? 풋콜레이션가 이렇게 떴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풋콜레이션가 뜬 게 맞고요. 이렇게 상승전에 풋콜레이션 뜬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자,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가 이제 오늘부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9,063을 찍었네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6.93% 올랐고요. 이번 달 월간 전망에서 상단을 9,100 정도 적어놨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다시 순매수 들어왔고요. 1조 4천억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2천억이나 팔았습니다. 야, 코스닥은 오늘 3% 빠졌네요. 1093이고요.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한 5천억 매도했다 그죠? 자, 오늘 코스피 모양입니다. 코스피 이렇게 아침에 플러스 0.23에 시작해서 플러스 0.03 그리고 플러스 2.25 이렇게 끝났고요. 어제 그 코스피 변동성 풋콜레이션 말씀드리면서 풋콜레이션 같은 희한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장이 올라가면서 풋콜레이션가 떴어요. 자, 풋콜레이션가 뜬 거는 체슬리 AI 들어가서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확실히 약세장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로는 영 약하다 그죠? 자, 풋콜레이션고요. 야, 보세요. 풋콜레이션가 이렇게 막 떴어요. 보통 이렇게 풋콜레이션은 이때 이란 전쟁 터졌을 때 그리고 3월 말 쌍바닥 짚고 올라갈 때 이때 이제 풋콜레이션가 떴었는데 그래서 풋콜레이션은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시장이 전고점 뚫으려고 하는 이 와중에 풋콜레이션가 뜨는 게 신기하다. 그죠? 풋콜레이션가 이렇게 떴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풋콜레이션가 뜬 게 맞고요. 이렇게 상승전에 풋콜레이션 뜬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최근 3년 동안에 보세요. 예, 최근에 3년 동안에도 보면 이렇게 2023년 10월 10일 날 이때 금리가 5% 찍으면서 미국 시장 바닥 나올 때였고 그때 또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23년에 또 11월 달에 이렇게 또 밀렸을 때 여기서 또 반등이 들어가는데 다 바닥에서 나오는 지표입니다. 바닥에서. 그죠? 최근에 2년 동안 또 보여드릴게요. 2년 동안에도 보면 이 단기 바닥에서 다 풋콜레이션가 뜨거든요. 바닥, 그죠? 그래서 풋콜레이션 뜨면 사실 22년처럼 완전히 대세 하락장 아니면 그러면 풋콜레이션 뜨면 선물 매수나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 지르면 거의 먹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보면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 이게 뜬다는 게 참 신기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풋콜레이션 같으면 매수 신호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의 옵션 만기 포지션도 한번 볼게요. 자, 옵션 만기 포지션은 또 희한한 포지션을 얘네들이 만들어 놨네요. 아, 이게 지금 밑에 5일 외국인 옵션 포지션 만기 손익 추정 여기는 밑에 X축을 98, 99, 96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다 보니까 밑에 변경 내역은 거의 안 보이고 위에는 지금 이렇게 위에는 그래도 큰 포지션은 보이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오늘 지금 7월 9일이 만기인데 6월 18일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외국인의 옵션 만기 포지션은 약간 떨어지는 거에 베어 스프레드를 만들어 놨다가 지금
콜의 외가격을 확 사놨다 그죠? 외가격을 1525를 보려면 저 위에 있는데 네, 외가격 옵션을 잔뜩 사놨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 옵션이 숏감마라고 있다 있잖아요. 그거는 변동성이 축소되는 거에 배팅을 하는 걸 숏감마라 그러고, 변동성이 축소될 거다, 시장이 박스에 갇힐 거다, 그럴 때 이제 숏감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위로 튀든지 밑으로 확 급락하든지 그랬을 때를 롱감마를 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거에 배팅을 하는 건데, 지금 외국인의 옵션 외가격을 지금 콜옵션 외가격을 잔뜩 질러놨다는 말은 변동성이 위로 뭔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콜 외가격을 매수해 놓은 건데 참 특이합니다. 자, 다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520 얼마였잖아요. 1520 얼마는 지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525면 9470이에요. 야, 이 9000, 근데 9000 얼마 하더라도 5% 올라가면 5945 해가지고 지수가 5%만 올라도 9500 되는 겁니다. 5%만 올라도. 이 외가격 콜옵션을 지금 잔뜩 사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콜옵션이 지금 이론가 대비해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옵션을 볼 때 이론가가 있거든요.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콜옵션 이 현재가가 이론가 대비해서 이 괴리율이 빨간 게 이만큼이나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풋 보셔도 풋도 보면 풋 현재가랑 이론가랑, 이론가는 100일인데 지금 풋이 112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그 이론가가 100일이 아니라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이걸 봐야 되니까 저기 1480이면 9192 맞는데 아무튼 그렇네요. 이게 이론가고, 근데 매도 호가가 이게 뒤에 끝자리만 보이나 보네요. 9177. 지금 요게 9068, 요게 1460. 네, 1460이 행사가고 현재가가 여기 나오는 95. 이론가가 90. 현재가가 여기 나오네요. 이 매도가 매수호가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가가 이상하게 비어 있네요. 이 매수호가 이거는 장이 지금 끝난 상황이라서 매수호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현재가하고 이론 가격하고 이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풋도 잔뜩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콜도 잔뜩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지수가 얼마든지 크게 튈 수 있다,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지금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엄청 크게 보고 있고, 양쪽 콜옵션, 풋옵션이 다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진짜 이 떨어지는 급락장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급락장에서는 언제든지 급반등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콜하고 풋이 양쪽이 다 변동성이 살아나면서 옵션 가격이 다 저렇게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그래서 옵션을 양매도 때리고 있던 선수들이 그 양매도가 아까 숏감마라고 했잖아요. 변동성 축소. 그 선수들이 양쪽으로 죽는 장이에요. 한쪽으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숏감마 상태에서는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거에 포지션을 키워야 되고요. 떨어질 때 오히려 떨어지는 거에 매도가 더 강화되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숏감마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콜 매도 포지션에서 크게 터지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매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떨어질 때 시장이 급락할 때 나오는 현상인데 참 희한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면서 오늘 좀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린 거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매매 동향을 띄워놓고 밑에는 월봉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일단 시가총액 1등 기업 삼성전자가 42조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오늘 4% 오르면서 1870조가 됩니다. 거의 지금 턱 밑에 쫓아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10%만 올라가더라도 10%만 올라가면 삼성전자를 확실하게 제끼되게 되네요. 여기서 10%만 더 올라가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괴리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하이닉스 차트이고요. 지금 168만 5천 원이 됐습니다. 자, SK 스퀘어도 다시 급반등하고 있고 삼성전기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는 밀리고 있고요. LG엔솔은 마이너스 4% 빠졌습니다. 삼성생명은 2.9%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삼성그룹의 지주사, 물산은 오르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 팔지 않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고 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배당을 계속 늘리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및 자사주 소각보다는 이 배당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삼성물산이 전자의 특별 배당에 대한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건데 자회사의 가치 이런 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액에 대한 부분이 벌어지더라도 이렇게 무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만에 삼성바이오가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투산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다 음봉이 났습니다. 기아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모습이고요. KB금융 마이너스 1.95%,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4.4%, SK 마이너스 3% 정도, 신한지주, SDI 5%나 빠졌습니다. HD 현대일렉 3% 가까이 빠졌고요. 셀트리온 약보아, 한화오션은 6% 마이너스, LG전자 마이너스 2.56%, 네이버 마이너스 3.5%, LS일렉트릭 마이너스 5%, 삼성화재 플러스 3%, LG이노텍 플러스 2.8%,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4.5%, 미래에셋증권은 플러스 0.6%, 두산 플러스 0.6%. 반도체 말고는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시장이 약간 싸하게 빠졌어요. 삼성중공업도 마이너스 4%, LG화학 마이너스 5%, 현대로템 마이너스 3.4%, SK텔레콤 마이너스 3%, SK텔레콤 벌써 고점 대비 31% 빠졌네요. LIG 디펜스 마이너스 7%, HMM 마이너스 7.47%. 철저하게 다른 종목들은 박스예요. 그죠? 다른 종목들은 이 쫓아가면서 사면 완전 바보 되는 장입니다. HD 현대 마이너스 9%, KTNG 위에서 대롱대롱 걸려 있는데 마이너스 3.6%, 현대 오토웨버 마이너스 3.33%, 한화 시스템 마이너스 8.7%,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3.6%, SK 이노베이션 마이너스 5%. 네, 처참하네요. 시가총액 지금 34위 한전부터 67위 삼성증권까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증권 마이너스 3.8%, NH투자증권도 마이너스 2.8%, 한국금융주주 마이너스 3.96%, 삼성 SDS 마이너스 4.95%, 대한항공만 소폭
0.17% 플러스, 하이브 마이너스 3%, 삼성 E&A 마이너스 5%, 대우건설 마이너스 7.46%, 키움증권 마이너스 5% 나왔습니다. 결국 키움증권 지금 오른쪽에 월봉 차트 나오지만 결국 5개월 선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처까지 39만 8천 원 하면서 거의 5개월 선 근처까지 갔는데 다시 밀려버렸어요. 시장이 이 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착시 때문에 그렇지 시장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삼양식품도 마이너스 3%, 신세계도 마이너스 3%, DB 하이텍 마이너스 2.5%, 두산 로보틱스 마이너스 3.3%, 고점 대비 39.6% 빠졌어요. 하나솔루션 마이너스 7.75%, SKC 마이너스 11%, 롯데쇼핑도 오늘 마이너스 7.3%는 빠졌네요.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한정기술 플러스 1%. 근데 아침에 한정기술이 플러스 16으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1.4까지 갔다가 살짝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딱 여기도 5개월 이평 회복하나 했더니 다시 밀려버렸는데 외국인이 20만 주나 때려 팔았네. 자, 그 다음에 LNF 마이너스 9%, OCI 홀딩스 마이너스 9.3%, JB금융 마이너스 2.4%, 한화엔진 마이너스 9.47%. 그러니까 이 종목별 변동성을 보면 아까 옵션 이 프리미엄이 저렇게 붙는 게 이해가 되긴 됩니다. 한운 시스템, KCC 마이너스 2.9%, 후성이 그나마 플러스 7% 나왔고요. 자, 오늘 코스닥도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총 100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나마 약보합이고요. 근데 에코프로 BM 전부 마이너스 4.3% 빠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이너스 1.6%, 주성 엔지니어링 마이너스 3.4%, 코오롱 티슈짐 마이너스 5.58%, 원익 IP에서 소폭 플러스, 리노공업 마이너스 2.53%, 삼천당제약 마이너스 4.88%, ABL 바이오 마이너스 6.46%, 파두 마이너스 1.9%, 펩트론 마이너스 9.6%, PSK가 플러스 5.9%, 리가캠 바이오는 마이너스 7.94%, HPSP는 5.41%. 야, 이 오르다가 벌써 월요일 고점 92,000원 대비 마이너스 35.44 났어요. 야, 순식간이다, 그죠? 로보티즈가 시총이 벌써 4조 4천억이 됐는데 마이너스 2.59%. 제주반도체는 오늘도 올라가네요. 5.56%. 케어제 마이너스 11.4%, 현대무벡스 마이너스 6.8%, 보로네이 마이너스 5.8%, 하나마이크로는 플러스 1.8%, 테스 플러스 4% 정도, 동진세미캠 살짝 밀렸고요. 솔브레인 약보, 파마리서치 마이너스 1.32%, 5일선은 그래도 지켰네 보니까. 기관 매수, 휴젠 기관은 매수인데 마이너스 2.7%, 대한광통신 마이너스 3.34%, 올릭스 마이너스 4.93%, LNC바이오 어제 좋았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7%, BHI 마이너스 4%, JYP 마이너스 2%. 플러스 나오고 있는 코스닥은 어떤 종목이 있나? VM 6.7% 플러스, PSK 5.9%, 그 다음에 테스 플러스 4%, SNS텍 플러스 1.74%, SAMT 플러스 1.3%,
그 다음에 원익 IPS, 유진테크, JS링크 뭐 이런 주식들이 소폭 플러스가 났습니다. 알지노믹스 마이너스 14%나 빠졌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마이너스 10% 빠졌습니다. 스피어는 오늘도 마이너스 9.5% 빠졌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우가 고점 냈다가 밀렸고요. 나스닥 이틀 연속 음봉이네요. 밀렸고, 나스닥이 지난 고점을 못 뚫었다 그죠? 자, S&P 500 못 뚫었고요. 지난번에 21년도 연말에도 보면 나스닥은 못 뚫고 오히려 필반은 전고점 뚫었다가, 이번에 나스닥이 이 고점을 뚫냐 못 뚫냐가 중요한데 지금 마이너스 4.3입니다. 고점 대비 6월 1일 고점 대비. 네, 이런 모습이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런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원하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유가 차트 모습인데 그죠? 원엔 환율은 큰 변동은 없어요. 16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국상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일본 니케이 225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신고가 내네요. 네, 차트는 쭉 봤는데 앞으로 시장 모습은 일단 이번 달에 마이너스 17% 조정받고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푸콜레이쇼라든지 뭐 이런 게 의미하는 바가 아까 변동성도 있지만 또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이미 마이너스 17% 한번 보고 왔는데 확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풋에 더 거래 대금이 많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곧버스, 대중들이 곧버스 사면 안 빠지잖아요. 그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7월 달에 하이닉스의 ADR 상자, 이때까지는 좀 우리 시장이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7월 달에 발표될 6월에 CPI는 그렇게 안 떨어질 거라 했잖아요. 6월 지금 월드컵 특수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지금 사람들이 공항에도 나가보면 복작복작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8월 달 되면 고용이 다시 월드컵 특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8월에 발표되는 7월 고용이 이제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제대로 둔화되는 모습은 이제 9월 달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7월 CPI나 고용이 7월 달에 발표되는 CPI와 고용이 되게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월 말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24년 8월하고 약간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24년 7월 말에 갑자기 시장이 확 밀리고, 그리고 7월 말에 BOJ가 금리 인상했고, 근데 이번에는 FOMC에서 7월 말에 금리 인하도 아니고 동결도 아니고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 그러면 8월 초 중순이 조금 24년 8월과 같은 또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근데 8월 조정이 오더라도 이번에 6월 달에 17% 마이너스 한번 예방 주사 맞았기 때문에 7월 말에서 8월 달이 24년 8월처럼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7월 말에 했으니까 이제 9월에서 10월 FOMC 회의를, 또 10월 중순에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를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9월장에 또 마이너스 15%에서 20%짜리 조정이 9월 달 되면 또 어닝 시즌이 종료되고 나서 9월 달에 또 15%짜리 조정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